김종인과 이준석이가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혼자 단일 대우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당원 소환제로 가자라고 해서 국민의힘 홈피가 어제 오후 내내 다운될 정도로 이준석에 대한 당원 소환제가 상당히 불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아직도 이 불이 안 꺼지고 있는데 이 주말에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제 생각은요. 후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아주 노회하고 경험도 많고 전략적 사업을 하고 과거에 2번에 걸쳐서 대선 킹메이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연속해서 2번씩이나 킹메이커로 성공한 정치인이 어디 있나 싶은데 그 정도로 지위에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세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가 가까우냐 내가 가까우냐 이렇게 지금 대결 국면으로 갈 때가 아니다. 정권 교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후보가 주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후보가 생각하는 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조력자의 위치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킹을 메이크 한다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미 킹 캔디데이트 후보로 딱 뽑혀있는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위. 그러니까 상황론이 자꾸 나오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흥선 대원트 나오고 상황론 나오고 뭐 고정도 나오고 선정도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력자의 위치에서 탑의 위치 이것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후보 위에 올라타려고 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 저도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이가 한 패를 돼가지고 한 페어가 돼서 한 페어 한 짝이 돼서 이준석을 내치는 이런 분위기로 이 판을 몰고 가서는 굉장히 불리한 말하자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거 다 알잖아요. 파리떼가 너무 많이 꼬여있다. 하이에나가 꼬여있다. 그 다음에 자리 사냥꾼들이 꼬여있다. 뭐 이런 얘기 다 알아요. 예. 그리고 뭐 특정인을 내가 얘기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추측 기사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온다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예,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정 인사들 누구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얘기 안 했어 한다 할지라도 벌써 눈치가 빠끔한 기자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부 부인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천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사람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거는 후보가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파리떼 같은 사람들인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제거해야만이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윤 후보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의 못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정리 기준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우리 국민이 뽑아요. 그러면 여론이 많이 지지하는 방향, 그 방향이 꼭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우중정치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론의 분위기 지금 이재명이가 왜 안 뜹니까? 대장동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한 페어가 지금 밀어붙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게 여론 쪽에서 한번 딱 돌면요. 또 한번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으면 패를 다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저는 이게 하나의 최후 통첩이라는데요. 아예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투탑을 원하지 않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원하지 않는다. 완탑만 원한다. 만약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얘기가 나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선대위원장으로 가지 않는다. 뭐 똑똑 부러지게 이제 다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제 공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태우 총첩성으로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주인인데 윤석열 후보의 의견은 지금 안 나와요. 그 측근들 의견, 캠프 내부 분위기 지금 불불 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서운하다.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어쨌든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지금 당선이 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쫓기고 파리떼 소리 들어야 되느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이 윤석열 후보한테 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공이 윤석열 후보한테 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게끔 한 장본인이 결국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아니겠어요. 이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선대위를 끓이는데
제로섬 게임의 입장에서 선대위를 꾸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너는 패자 나는 승자 이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위너가 돼야죠. 그래서 항상 윈윈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지상 목표가 있는데 정말 한 톨에 말하자면 쌀 알도 아낄 정도로 이 전략적 이 판단에 있어서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울 게 아니고 안 좋은 의견이라도 들어보면 또 좋은 의견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선대위를 짜라.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여기 KBS 라디오에서 밝힌 입장문을 워딩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도 이준석 대표와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그거를 제가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은 물론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관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우리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정권교체를 원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여론 여기에 부응하게끔 해석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여론이 이제 더 지배적인 여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짧아요. 몇 자 안 돼요. 핵심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정확하게 번역해 드린다면 정권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만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요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전권이라는 말은 나는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리무중으로 몰아가겠다는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한 본인의 의사를 우리 국민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요 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선대위 합류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준석 대표의 지금 언급을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일각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하는데 후보도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압박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완화됨이 아니고 완전히 후보로 지정된 상황이에요. 이건 너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 말입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한 섣부른 언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섣부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 아시죠? 당내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섣부르면 너희들끼리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갈등을 야기하니까. 자, 그러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을 얘기해서 갈등이 야기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이아나 파리 때문에 자리 사냥꾼 이런 데서부터 촉발된 그 원인의 진단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21대 총선에서도 김종인 역할론에 대해서 똑같은 논쟁이 있었다.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와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한 대표 주자가 누구냐? 황교안 대표였고 그 결과는 결국 대패였다. 그러면서요.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와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과한 말이다. 너희들 함부로 까부지 말라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윤 후보는 정치권에 들어와 중요한 자문을 구할 때마다 김 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했고 훌륭한 자문들이어서 후보가 됐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윤 후보가 불만이나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대목에서도요. 물론 뭐 훌륭한 자문을 했겠죠. 그것도 후보 승리에 영향을 줬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도 말이죠. 끝까지 감춰야죠. 지금 다른 이 후보들이 이거 봐라. 이거 불공정 경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더군다나 대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경선 중인데 내가 무슨 얘기 할 수 없다. 얼마나 극도로 자제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싹 까버린다? 글쎄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 관해 익명 인터뷰로 군소리하는 분들은 그분과 과거에 관계가 안 좋으셨던 분들이나 최근 이준석 대표와 당내 마찰이 있던 분들이 본인들이 배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윤 후보에게 누구를 배제하라고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윤 후보 리스크를 갖다가 본부장 리스크다. 이렇게 해서 본인 부인 장모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후보를 건드렸으니 가족을 건드렸으니 앞으로도 이재명 가족의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그래서 원래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 돌려주는 편이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2대 때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2대 때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안 때려도 때릴 사람은 널려 있어요. 저녁전에 안보정론에서도 계속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이 본부장 쓴 거 가지고 때린다 하는데 때리지 말고 내부 갈등 그리고 조기 선대위 출범 여기에 집중해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교안 얘기를 했고 또 한번 이번 대선에서 통합하면 이긴다는 똑같은 논리가 나와서 지난 총선 때도 통합하면 이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진 거 아니냐. 왜 졌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셨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가 나와서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고 하면 이긴다고 할 것이다. 저나 김종인 위원장은 다르다. 정당 혁신과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건전한 지지를 받아야만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고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요. 윤 후보가 현재 캠프 주요 인사들에게 선대위 자리는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정무기획 같은 핵심 파트 인선을 싹 바꿔버릴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이래도 되느냐 등의 부분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고민할 것이다. 후보의 선택만 남았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 후보 캠프에서 그야말로 이준석 후보가 제일 싫어하는 익명으로 언론에 하는 얘기를 보면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의견들 상당히 위협적이다. 예,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내부 분란을 촉발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능력이야 누가 의심하겠나. 누구라도 든든해할 것이다. 굳이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솔직히 있다.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캠프 인사들에게 좀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입장들이 윤 캠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하기도 전부터 캠프 인선 정리를 일종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캠프 일부 인사들은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캠프 인사들 얘기가 8.2때 잔입사냥꾼에 빗댄 거에 관해서 캠프에 참여해서 윤 후보를 돕고 있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자리 싸움만 하는 사람으로 깎아내린 것 아니냐는 불만과 섭섭함도 일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캠프 내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당히 분란이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재호 뭐 굳이 계열로 따지자면 이명박 계열로 볼 수 있겠죠. 이재호 전 대표도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이 요청, 거기에 따른 이 투스톤의 이 대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이 킹메이커가 너무나 과욕을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킹메이커가. 그러면서 윤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 운운하는 이제 소리는 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말이죠. 현 판세가 친이계대 김종인 갈등 구도로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성동 비서실장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법무비서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이계로 이제 불릴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임태 비서실장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친이계와 그다음에 김종인 간의 갈등 구도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권성동 그다음에 임태희 다 능력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정치적인 계파로 인식하면서 프레임을 짜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후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의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아직까지 환자의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요, 이 SH, 서울주택공사잖아요. 서울도시주택공사. 여기 사장을 임명하는 건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그동안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오세훈 시장이 임명하려고 했던 그런 내정자들이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임명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15일 날, 내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5일 날, 이 김원동 사장 내정자를 공식적으로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서울시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은요, 임명을 강행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김원동 사장의 경우에는요, 경실련 출신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요, 본인이 이제 사장이 되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내년 초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 예약자를 도입해서 시행 준비를 하겠다라고까지 밝혔고요. SH공사 이윤까지 포함해서 30평대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 원짜리, 그 외 지역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방식으로요, 강남과 서초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5억 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부지는 서울의료원 후보지로는, 그 다음에 세택, 그 다음에는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꼽고 있고요. 이 반갑 아파트는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형입니다. 자,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뭐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은, 오세훈 시장은 후보 때부터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거론하면서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동 사장이 취임할 경우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김원동 사장을 강행할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TBS 예산 삭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원순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았던, 부패 의혹이 있던 사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오세훈 시장의 방향대로 추진하려면요,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 김원동 사장의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큰 이 견제와 그리고 이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현재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김원동 사장 전임자 2명을 시의회 말하자면 요청대로 임명을 안 했는데, 이번 김원동 사장까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는요, 이게 바로 레임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시장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 시민의 강력한 지지가 따르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요,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거를 단순하게 뭐 이념적으로 우리는 보수니까 오세훈 시장 지지한다, 뭐 중도니까 좀 오세훈 시장 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시정의 바람직한 운영, 그리고 서울시 마찬가지로 경영이잖아요. 이게 서울시가 마이너스 경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말하자면 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횡포,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민주당 시의원들, 내년 6월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견제 분위기,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도요,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이 서울시 도시주택공사 사장을 이유 없이, 이건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 전부 심판 대상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선관위 동향인데요. 이 선관위 동향 지금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선관위가 지금 지난번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산자부 차관. 뭐냐면은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지난 8월 달에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에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는 빨리빨리 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걸 한 거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 차관이요, 지금 대전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선관위가 매우 참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뭐냐? 지금 여가부 차관 그리고 이 과장급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미 여가부 이 차관과 과장급 직원, 이 여당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날 여가부 내부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 내용이 뭐냐면, 여가부 차관이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여가부가 지난 7월 말쯤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열었고, 과장급 직원들에게
회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여가부의 선거 개입이나 마찬가지, 선거 개입이잖아요. 뭘 통해서? 공약 지원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운하가 말이죠. 이 김기현 당시 시장, 말하자면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 한쪽에서는 수사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산재보병원 건립의 타당성 이거 없다.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김기현 당시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이 산재보병원 이걸 말하자면 타당성이 없다고 딱 결론을 내려서 공약을 백지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디다 갖다 줬느냐? 송철호 시장 쪽 공약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공약 지원 혐의도 울산시장 선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 산업부하고 그 다음에 여가부가 공약을 지원하는 작업을 공공연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공직선거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획 같은 데 참여하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이렇게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그리고 여가부가 이렇게 고위공무원 이 정무직이 나서서 지금 앞장서서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요, 선거 관련 혐의로 공무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번 산업자원부는요, 검찰 수사를 이제 의뢰했고 거기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고발했어요. 자, 그래서 선관위는 뭐라고 입장을 밝혀주고 있냐면,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향후 유사 사례 촉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이 A씨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 7월 달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장급 공무원 A씨는 회의를 거쳐서 잘 정리해가지고요, 이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말하자면 포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차관은요, 어떤 일을 또 했느냐? 여가부 차관은 취합한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해당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선거 관여 책임자 중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에요. 이거 정영애 장관을 대검에 말하자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영애 장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고발했는데 이번 선관위 고발에서는요, 장관은 뺐어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조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명만 고발했다. 그러니까 장관은 혐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차관이 말이죠, 이렇게 엄중한 여당 지원 공약 개발 작업을 하는데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다고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장관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묵인 또는 승인해줬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장관도 당연히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단순한 이탈을 넘어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권 선거를 하려다가 들킨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여가부는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 과제 개발 회의이지 선거법 위반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참, 이걸 국민들이 믿겠어요? 예. 중장기 정책 과제 개발이다. 선거 공약 지원이라는 게 당면 과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잖아요. 선거할 때. 당연히 이거는 선거와 관련된 정책 연구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가부 차관 말하자면 대검에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준석 당원 소환제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국민의 홈페이지 댓글이 꽉 지금 차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완탑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인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변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어서
당원 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는요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 본부장 해서 이 본인과 부인과 장모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름도 잘도 붙여요. 본부장.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한 대 맞으면 내가 2대를 돌려서 복수해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일종의 이제 당 대표로서 이제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단 주머니 2개를 준 데 이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생각이라고 들죠. 당연히 아니 야당 대표가 야당 후보를 끝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법률적 공세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지금 치밀어 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강력히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방어 또는 공격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지만은요, 지금 상황인 만큼, 이거 반 윤석열 아니야? 이래서 당원 소환제까지 나왔는데 조금은 의외다라는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